현재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는 있습니다. 경민대학에서 유일하게 학사학위까지밖에 없는 교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6살부터 80살까지 가르쳐봤고요. 전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강사 이거는 아버지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어디 가서든 꼭 얘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 붙은 것도 있잖아요. 다 망한 거예요.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아나운서 아카데미 대표인데 아나운서가 된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 학원들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았고 많은 미움을 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주요 커리어에 연합뉴스 TV, 뉴스와이죠. 현직 앵커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뉴스를. 이해가 좀 안 되셨죠?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저는 독학을 했고요. 학원을 물론 다닌 적도 있긴 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욕심이 나니까 죽어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제 목소리를 바꾸려고 열심히 했죠. 제 원래의 그 목소리대로 뉴스를 하면 뉴스입니다 하면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내용이 시작할 것 같단 말이에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한민국 주도가 났습니다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뉴스입니다 하고 톤 조절이나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노력을 했고 그 결실이 맺어져서 저한테 기회가 왔고 가장 여기서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티웨이 항공이라는 그 항공사의 승무원들을 교육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저도 모르게 바짝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긴장보다는 짜증이 좀 더 많았었어요. 아니, 기다립니다. 오늘 저의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Speak, Communication, Solution.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Speak, 뭘까요? 말이죠, 말. 그러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을 하는 이유. 저 교환 여기 두고 갈 거니까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말을 하는 이유. 예? 자신 있게 하세요. 왜 학생의 자리에만 가면 그렇게 작아지시죠? 말을 왜 할까요? 왜? 전달. 글로도 하잖아요. 몸짓으로도 하잖아요. 예? 그죠? 그 말과 글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감정 전달.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초코파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들어달라고 해요. 들어주지 않는데 왜 말을 해요? 전화하다가 탁 끊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말해요? 아니잖아요. 다시 걸잖아요.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이거예요. 저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요. 말을 잘하는 게 뭔데요? 말을 잘하는 거란 뭘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자신있게 말하세요. 자기 의사를 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좋죠.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들어달라고. 말을 잘한다는 건 듣고 싶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을 듣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가 쉽게 듣고 편히 듣고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힌디어나 아니면 스와힐리어를 써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실까요? 아니죠. 근데 제가 좀 유학여행 갔다 왔다고 재수없게 중간중간에 영어 단어 계속 써요. 여러분들 attitude, 중요한 speak, communication, mind, sympathy,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바뀌어야겠죠. 그 다음 말의 정체가 뭘까요? 정체. 말의 정체. 말이 뭘까요? 여기서 누가 발표 제일 잘하시나요? 자, 입이 막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말의 정체가 뭘까요? 말의 정체는요, 나의 생각과 또는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이란 말이죠. 방법이란 말이죠. 때문에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 또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은 이성이고 심리는 감성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오감을 통해서 습득합니다. 만들어져요. 정보의 인지가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고, 듣고, 먹고, 맡고, 닿고. 딱 봤을 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로 들어오죠. 딱 소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머리로 들어와요. 냄새? 뇌가 먼저 인지를 하긴 하죠. 자, 보세요. 음식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일단 눈으로 먼저 보게 돼요. 눈이 가장 빠릅니다. 눈이. 그래서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는 규정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외모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해요. 저라는 캐릭터가 강의를 하기 위해 앞에 딱 섰을 때 오늘 일부러 복장이 좀 캐주얼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캐주얼합니다. 평소에 강의가 없을 때 정장을 입고 강의가 있을 때 정장을 안 입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아? 얘 뭐지? 좀 편해 보이네? 이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어때요? 좀 우렁차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크긴 하죠. 지금 제가 체력이 조금 딸려서 일부러 더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요? 뭐 거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것들은 깨달을까 정보의 인지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씩 따로 오지 않습니다. 봤어? 자, 그 다음 듣고, 그 다음 말.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죠. 공감각적으로 옵니다. 동시에. 자, 그런데 이 오감, 이 생각은요, 심리, 감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져요. 내가 기쁠 땐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내가 슬플 때는 온 세상이 다 우울해요. 내가 화가 났을 땐 가만히 앉아서 날 보고만 있는데 왜 날 노려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싱글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커플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아무 이유 없이. 저것들은 왜 둘이서 저렇게 팔짱을 끼고 내 앞을 걸어먹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꼭 이 추운데 손을 내놓고 잡아야만 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놈. 이것들은 마음으로 옵니다. 이 마음이 이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걸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 표정은 단순히 얼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자세, 소리, 복장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상중엔 검은 옷을 입죠. 그런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우 검정색 잘 어울려요. 그건 아니죠. 머리에 하얀색 리본을 달고 있는데 리본 예쁘네? 어디 거야? 미친 거죠 그건. 그 상대의 표정을 조금은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치웠어요. 그럼 저는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감춘 건가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죠. 저는 그냥 왼손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감정을 숨기는 훈련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게 말을 잘하기 위한 첫 단계일지도 몰라요. 커뮤니케이션, 흔히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일소에 통할통. 좀 더 깊이 있게 한자를 들여다보면 소자가 소통하다와 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드물다, 성기다, 깐다, 멀어지다, 멀다, 색이다, 상소하다. 그래서 소통 그리고 소원해지다 할 때의 소가 같은 소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아주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하면 잘하면 가까워지고 못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한다? 친해지죠.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 잘 통하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뭘까요, 그러면? 소통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갑자기 선비들이 되셔서
소통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상대방과 내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은근슬쩍 승무원 교육 갔을 때 전날 밤부터 설렜다고 했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제가? 다 여자겠구나. 그런데 예쁘겠구나. 실제로 갔는데 전부 여자고 전부 예뻐요. 그럼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 오늘 목숨 걸고 한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니까 소통이 잘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능력.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라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가 될까요?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 주장이 있을 뿐이에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편하게 얘기하는 거. 편하게 얘기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은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능력입니다. 물잔에 물이 반밖에 없네의 부정과 물잔에 물이 반이나 있네의 긍정이 아니라 그 부족한 면, 비워진 부분을 보고 반이나 더 채울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는 말을 이렇게 할까? 가 아니라 이렇게 많았던 녀석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겠지.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가 아니라 넌 앞으로 상당히 많은 석차를 올릴 수가 있어. 가 되겠고 너 왜 이렇게 뚱뚱해가 아니라 너는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보다는 가슴이 좀 들어갔구나.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보다는 어깨가 좁은 편이네요. 대머리 뭐 이런 거보다는 샴푸가 좀 덜 들어가시겠네요. 그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환경을 차량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대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상을.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예? 친구, 동료, 가족. 자기 자신. 맞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아침에 좀 더 잘까? 일어나야지. 대충 세수만 할까? 날도 추운데? 머리도 감지. 차 가지고 갈까? 지하철 타? 버스 탈래? 눈 왔는데.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가 갔는데 마침표로 딱 끝나면 단절이지만 느낌표로 하고 리액션이 나오면 다음 물음표가 또 이어져. 세상의 진리가 개그 콘서트에 다 있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내가 궁금해지면 상대가 관심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 내고도 물어요.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도 상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없는 대상들이 있어요. 돈 주고도 안 만나죠. 어떻게든 돈을 들여서라도 피하죠. 나는 크게 구분을 짓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냥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다음 자립, 얽매임이 없이 스스로의 지위에서 어디에 존속해 있거나 어디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자존, 자기의 존재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온전히 있는 거예요. 이 자존은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높이는 마음인 그 자존과는 달라요. 자존감이 낮다, 높다 할 때 이 자존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존감이 결여되면 자격지심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커플들만 보면 부하가 치민다. 그건 제가 커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싱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스스로를
온전하게 갖고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저들에게 남은 건 이별이고 내게 남은 건 만남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서 술도 12년산, 17년산, 30년산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일단 35년산이니까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구나. 잘 팔리겠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입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야 상대의 말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얘기를 내 언어로 내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수업하시던 학생들은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어떠세요? 편하시죠? 불편하실 거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나와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냐? 같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지금부터는 수업을 영어로 해주세요. 좀 이상하겠죠? 아니면 선생님 지금부터 한복 입고 해주세요. 아니면 동영상 강의 해주세요. 내가 온전하게 나일 수 없고 내 얘기가 아닐 수 없고 아니고 내 언어가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답게 나스럽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토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11망했다 어쨌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10년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말씀을 참 잘해요. 그건 뭐냐면 토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지 못해서 그래요. 그동안의 자신과 좀 달라지신 거죠. 그래서 말이 이상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시츄에이션 애널라이즈 상황을 분석해서 시포메이션 내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정하고 스토리 플롯 어떻게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지 준비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스타일 셀렉션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요. 반에서 꼴찌하는 놈이 반에서 꼴찌에서 자기보다 한 등수 높은 놈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면 어떨까요? 좀 그렇죠? 여러분 살 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좀 웃기죠? 말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생 애들한테 수업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지?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 하지? 네.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왜 잘해야 되는지는 아니?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의 논리는 너는 학생이기에 너의 본분에 충실해라가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근데 만약 저한테 그때 공부를 잘해야 여자를 꼬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공부랑 여자랑 잘 안 엮여요. 근데 얘를 이렇게 듣죠. 너 PC방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해 그럼 얼마 벌어? 5만원 번다? 근데 과외 2시간 하면 얼마 벌어? 10만원 번다? 어떡할래? 버는 양도 많고 일하는 시간도 적어. 그러면 능력이 있고 여유도 있어. 그럼 만날 수 있는 여자의 숫자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너 같으면은 5천원짜리 밥 사주는 여자 남자 만날래? 만원짜리 밥 사주는 남자 만날래? 그치?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 무조건 서울대를 갔을 거야. 아니 어쩌면 하버드를 갔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알지만 알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돼요. 말을 하는 목적, 소통을 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말 자체는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작은 상황, 순간들이 아니라 전체 끝,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삶의 본질 또는 삶의 끝에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면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죠. 웬만한 수업들은 다. 다이어트는 어떻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부자가 되는 법은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그 쌓인 걸 잘 굴려서 하면 돼요. 근데 어때요? 안 돼요. 5만 원을 저금해 쓰면 될 걸 오늘은 내가 쏠게. 오늘 한 게임 칠까? 아니면 관절 운동에 쓰시죠. 못 웃는 분들도 계시고 웃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뭐냐면 못 웃는 분들은 불편하신 거고 웃는 분들은 감추시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해보셨겠죠. 선생님들도 가끔 한 게임 치시잖아요. 한 게임 혹시 등급이 인터넷으로 고스톱 안 쳐보셨어요? 쳐보셨죠? 등급이 뭐 이게 인터넷에서 안 보고 그냥 그냥 근데 정장석 선생님이 상당히 공손하세요. 파트를 보통 이렇게 칠 때 파트도 이렇게 치시면 이게 역시 효와 관련된 수업의 결과가 아닌가. 이걸 좀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상황을 분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입니다. 저는 지금 공적인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적인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적이라고 부어져 있는 선을 제가 침범을 한 거죠. 침범을 했다는 건 뭐냐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졸거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라는 그룹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허구한 날 보는 사이들끼리인데 건배사를 한다거나 뭔가 축사를 한다거나 덕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색해요. 힘들고. 제가 그 로터리 모임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뭘 하시냐면 어떻게든 건배사 하나 걷어오시려고 어디서든 빠삐용, 뭐 지화자, 뭐 마당발 별의별 걸 다 어디서든 만들어도 오세요. 근데 여기서 썼던 거 저기서 써먹고 저기서 썼던 거 이게 계속 돌고 돌죠. 근데 제가 들었던 최고의 그 건배사는 뭐냐면 그 미국과 캐나다 인접한 곳에 가면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인데 오늘 건배사 그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아 하면 여러분 가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아 가라. 와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뭐냐면 공적인 관계에서 웃음이 한번 생기면 살짝 친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표정이 웃을 땐 여러분도 웃으세요.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 여러분도 찌푸리세요.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어필을 할 때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 주관적인 자아와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나, 소통의 대상이 바라보는 내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교수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 놀면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찌질이에요. 야, 돼지 너 뭐하냐? 제가 일요일 아침에 딸 오늘 되게 춥다 얘들아 오늘 감기 조심해라 하면 너 지금 들어가냐? 근데 저는 그때 예대 가는 일이에요. 그럼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대학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심지어 교수인 게 너무나도 신기하대요.
저 성가됩니다. 영광을 영광. 내가 주장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바라보는 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걸 흔히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감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정보와 오락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걸 합쳐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이 워낙 각박해졌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정보라도 재미있게 전달해줘야만 됩니다. 두 번째, 논리적으로 갈 것이냐 감성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논리적이어야 할까요? 감성적이어야 할까요? 자, 마음을 움직여야죠. 맞습니다. 나는 논리적이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설득을 당하는 대상은 감성적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상대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세상의 논리는 개개인이 다 다른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지금 교수로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중하셔야죠. 그렇게 휴대폰을 꺼내놓고 계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야 이거 살파란 놈이 어디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렇게 사셔서 자랑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순간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흥미로 시작해서 의미로 맺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처음에 내 얘기를 들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들어야 되는지. 사실 제 외모는 흥미를 위해 만든 외모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그리고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은 저를 보면 환장을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얼지껏 봐왔던 캐릭터와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굵은 테 쓰면 뽀로로 되죠. 빨간색 옷 입으면 코코몽 되죠. 그 다음에 파란색 입으면 도라에몽 되죠. 일단은 신체 비율이 참 좋습니다. 오길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수업을 맡기실 때에 처음으로 제시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살 빼면 안 돼. 살 빼면 애들이 싫어해.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는데 엄지쌤입니다. 그게 최고의 의미가 아니라요. 엄지를 닮았다고. 흔히 말하는 D라인 몸매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환경 때문에 연비 때문에 디젤 차들 많이 타시더니 반응이 조금씩 다 늦으시네요. 자, 그런데요, 이 흥미는요, 청자의 언어로 전달했을 때 와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식 수준, 그리고 생활 환경, 기타 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막 얘기를 해요. 맨날 술 먹은 얘기, 담배 피운 얘기, 어디 가서 사고 친 얘기 막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막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막.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부 다 표정이 너도 해봐 임마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쓰는 어휘들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시끄러? 환감이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제가 모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번 아버지를 모시고 일부러 강의 현장에 가서 아버지 내 강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근데 아버지가 딱 듣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 말이 너무 빨라. 말은 그렇게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아버지가 저보다 말씀은 잘하세요. 그러니까 무협지 그 내공 수준이 쭉 있으면 아버지가 한 8성, 제가 한 6성.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KBS 아나운서셨어요. 근데 그분은 거의 10성. 그러니까 일양지 딱 쏘면 이제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뒷짐 지고 웃으면 막 그러니까 상당히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그분한테 배웠죠. 제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개그 콘서트에 대해서 막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개그 콘서트는 지금 살아있는데 예전에 우차상은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웃음을 유발하는 패턴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길래 아버지,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내 속도로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처져요. 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빨까지 말어. 누구는 어디서 강의 안 해봤는 줄 알아? 실제로 회사 전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시고 뭐 기획하시고 하셨던 분이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 조금 이따 라디오 한번 틀어보셔. 맨날 최양락 이런 거 듣지 마시고 10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 듣는 거. 딱 틀어드렸더니 이종환 아저씨가 하시던 시대에 별밤을 듣던 아버지가 지금 2012년에 별밤을 들으니까 어떠셨겠어요? 너무 빠른 거죠. 근데 어때요? 요즘 애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 자 가정법이요. If I were a bird, I can fly to you. 하던 시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어때요? If I were a bird 막 이렇게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생인데 선생님 mothering이 아니라 mother예요. 자 any question? any question? 이랬더니 선생님 question이 아니라 question. 진짜 니들 나 무시하냐 뭐 이런 식의 농담도 하긴 했는데 듣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외국어 쓰는 것보다 못해요. 이 외국어는 괜히 못 알아들으면 좀 창피하니까 알아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타일 어떻게 갈 것이냐. 격식과 파격. 제가 만약에 교수다, 뭐 교수회의를 간다 하면 저는 격식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날라리 같은 게 뭐 와갖고 제가 교수라고 있는데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강의평가 가면 나름 상위권에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일단 웃기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기왕 수업 듣는 거면 즐겁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물론 시각적인 만족은 못 시켜줘서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대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지성이면 감편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음성적인 부분이 있고 시각적인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왕의 목소리, 왕비의 말투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신분 및 지위를 나타내요. 경들은 듣거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근데 경들은 듣거라.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아니죠. 상감마마랍시오. 상감마마랍시오. 저놈의 추리를 들어라. 예, 사또. 저놈의 추리를 들어라. 예, 사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나의 죽음을 적에게 말리지 말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아, 내가 국모인데. 야, 너 조용히 해. 따들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부간의 대화 아침에 여보 잘 다녀. 이거랑 일찍 와. 이거랑 달라요. 그리고 전화할 때 시간대 따라 다르죠. 어디에요? 아직도? 문장 볼 줄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결혼을 하신 분들의 그 사모님들이 전화를 하셨을 땐 이겁니다. 오늘 늦어요?
이건 일찍 오란 얘기가 아니라 저녁 먹고 와요의 의미예요. 내가 밥을 새로 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먹고 시원하도 돼요? 의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주얼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스처가 저는 좀 몸짓이 큰 편입니다. 체격도 큰데 몸짓도 커요. 왜 그러냐면 정신산란하게 만들어 놓고 확 모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되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 강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 강의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가? 이러면 신뢰가 안 가요. 반갑습니다. 느낌이 또 달라요. 꼭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장 따라도 달라요.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유에 빠질 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막장까지 다 간 사람들은 고민을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수업을 듣는 중에 이러고 계신 거랑 이러고 계신 거랑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여기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 쟤들은 미쳤구나. 뭔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해 죽겠죠. 말은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당할 때 편하게 나옵니다. 근데 목소리 자체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목소리는 건강히 뒷받침이 돼야만 합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CPU, 모니터, 램, 하드. 제일 중요한 건 전원입니다. 전원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요. 걔는 그냥 고철이에요. 먹지도 못한 나쁜 거, 무거운 거, 끝. 자리 차지하는 거, 전원이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말을 잘하기 위한 솔루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기타 등등에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준 다음에 받는 거고요. 줄 때는 상대가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말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에게 내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만 상대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단 말이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 excuse me, thank you. 나 때문에 내 탓이오 와 네 덕이야. 다 네 덕분이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오해를 했거나 잘못 알아들었거나 하면 무조건 제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제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신 거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떻게든 활용해주지 않으시고 느끼지 못하시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노 인풋, 노 아웃풋입니다. 들어간 게 있고 쌓이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먹어야 싼다라고 하죠. 그렇죠? 변비 대부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 걸립니다. 많이 먹는데 변비에 걸린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쌓이면 나와야 되니까. 자,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내가 변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번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번 지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번 화를 내면 그 사람들한테 한 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거리, 그리고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도 하고 올바로 서서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서
준비와 열정을 더해 확신까지 갖는 게 필요한 거죠. 인풋 독서 나만의 방식으로 해보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는 책 한 권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됩니다. 어떻게? 신데렐라를 읽고 나서 신데렐라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구나 가 아니라 야 독한 년 야 그렇게 계모와 원인들한테 구박을 받는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 야 예리한 년. 왜? 왕자 그 시대에 사진이 있어요. 초상화가 있어. 뭐가 있어. 왕지라고 하면 엎드려야 되는데 왕자가 눈치 딱 찍고 갔잖아. 와, 복 많은 사람. 왜? 이뻐. 근데 이거는 교육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착해요. 긍정적이고 성실한 거죠.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 요정 할머니가 감화 감동을 받아 기회를 줬던 거고, 국임이 없으니 어때요? 무도회장에 가서도 밝은 표정으로 있었으니 왕자의 눈에 들었던 거고, 그리고 신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지키려고 서둘러 오다 보니 구두를 벗고 온 거겠죠. 근데 얘가 성격이 좀 위축돼 있어. 그럼 가서 쭈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왕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10시 반쯤 나왔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지. 놀다가도 딱 시간 되어서 오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보니까 놓은 거죠. 사실은 유리구두를 신고 뛰는 건 불가능해요. 엄청 치밀한 애예요. 왕자가 지나갈 만한 곳에 두고 온 거예요. 얘 맨발로 가다가. 자, 어린 왕자에 보면 나와요.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분명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그 오아시스는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왜?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오아시스까지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속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먹이를 먹는다? 그럼 일찍 일어난 벌레는? 직장인들은 이런 얘기하죠. 일찍 일어나는 직장이 피곤하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근데 그 떡이 맛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미운 놈이 되겠죠, 그냥.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 금을 치는데요. 근데요, 있잖아요. 한 마리씩 토끼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 암수를 잘 붙여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새끼 쳐서 점점 불어나요. 정말 틀렸어요?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끼죠. 왜? 더 큰 불을 만나서 얘가 딱 스톱시키면 멈추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깨질 때까지 치면 돼요, 그냥. 그 다음, 한자 숨은 뜻을 찾아보자. 축하합니다 할 때 축, 결혼할 때 축자 있잖아요. 이게 주술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주할 때도 그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혹 나를 참혹하게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의 그녀의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내세요. 대신 내 마음속으로는 주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의 의미를 담은 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관심, 어디서든 정보를 찾아보자. 개그 콘서트 학생들한테 권해본 적 없으시죠? 봐라, 야 개콘 봐라. 근데 개콘에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100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내가 내 생각하지 남 생각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 동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 그러면 내가 소통할 대상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대생들 앞에서 수업을 만약에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 또는 남자들의 군대가 어땠으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랑만 하냐 그런 얘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축구 얘기를 막 해요.
많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에게.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건 샤넬입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브랜드죠. 근데 루이비통이라든지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들은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 황실의 캐리어 가방을 만들던 브랜드였고, 까르띠에는 대관식을 할 때 왕관에 보석을 세팅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샤넬이 유명해진 계기는 마릴린 먼로가 한창 섹시 아이콘으로 뜨고 있을 때 인터뷰를 한 거죠. 잘 때 뭐 입습니까? 그게 왜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뭐 입고 주무십니까? 라고 했더니 러포션 넘버 9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샤넬 향수 이름을 댔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확 자극했는데 죄송해요. 저도 머릿속을 그려버렸어요. 자, 상대가 관심 있어 할 부분에 대해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표정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정이. 왜냐하면 표정은 악기예요. 악기의 모양이 바뀌면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너 표정 왜 그래? 네? 너 표정이 왜 그러냐고. 표정이 왜 어두워?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얼굴이 닫혔을 때 나는 소리와 열렸을 때 나는 소리가 달라. 안녕하세요. 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쟤 또 왜 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결과물, 말을 만들어내는 것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 다음 정보를 처리한다고 표현하죠. 개인화. 저한테의 물 한 병과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의 물 한 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상대방이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다. 저는 그 넘버벌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화제전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편 잡고 계시다가 주례로 오신 분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세 가지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통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한다고 하면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훈화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게 붙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화된 정보의 객관화가 필요해요. 습득한 게 있으면 상대의 언어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상황별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지향적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내가 끝에 얻고자 하는 바가 뭔지. 사람의 삶의 본질은 결국 행복이거든요. 내가 과연 행복할까,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명쾌하셨을 때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행동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5분 남았어요. 자꾸 시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야,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어렸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여기 있으니까 다 보여요. 아, 그때 내가 만화책 보던 거 알았겠구나. 그때 내가 그러면 생각하는 척 자는 거 다 알았겠구나. 그때 필기하는 척 좋은 거 다 알았겠구나. 근데 제가 그때 별명이 잠선이었어요. 서서도 잘 수 있었거든요.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말씀드렸고 행복하기 위해선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니지, 행복하니까 웃음이 나오지. 아니에요. 웃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제가 아까 표정 얘기 드렸죠. 내가 표정이 어두운 상태에서 말을 하면 상대방 표정은 어떨까요? 어둡죠. 내가 밝으면 상대도 밝아요. 그러니 내가 웃으면서 곱게 말했어요. 근데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 그건 문제예요. 잘해요. 그래. 잘해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다니가 아니겠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겠죠. 일본 속담이죠.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럼 결과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그래요. 전 지금 말로 먹고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빚이 없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건데 빚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플러스 천냥인 거예요. 자, 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웃었더니 어때요? 말이 고왔어요. 고왔어요. 결과가 어때요? 천냥 남았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으면 뭐하죠? 소고기 사 먹기. 소고기 사 먹으면 어때요? 제가 얘기했던 체력이 좋아지겠죠. 체력이 좋아지면 어때요? 세상을 좀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곱겠죠. 웃으니까 가는 말이 고와요, 나빠요? 곱겠죠. 가는 말 고우니까 오는 말 또 곱죠. 그럼 결과가 좋아요. 어때? 천냥 또 남았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소고기 한번 또 사 먹어야죠. 왜? 충전을 해야 계속 쓰는 거니까.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건데요, 삶이. 여러분이 교편을 잡고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고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또한 왜 그럴까요? 먹고 살려고? 아니죠. 행복하려고.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다고 하죠. 99도는 안 끓는다고. 근데 그 행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끗 차이로 획이 하나 빠지면 행복하게 돼요. 삶에, 세상에 행복하게 돼요. 루저죠,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걸으면서.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꿈에다가 일정을 더했더니요,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 계획에다가 실행을 더하니까 도전이 돼요. 근데 그 도전에다가 열정을 더했더니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희망이 현실을 만나니까 좌절하더라고요. 근데 그 좌절했지만 견뎠더니 발전을 했고요. 발전하면서 성장을 했더니 성공했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비법이요. 내가 행복하면 다 잘 됩니다. 왜? 당연히 상대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해야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죠. 그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어때요? 쉽게 뱉을 수 있죠. 편안하게. 그러니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이고요.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이고요. 로또를 사는 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로또에 당첨되는 건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행운이라고 하죠. 행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바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스피치 강의 들어왔는데 이 자식이 왜 성공학 강의를 해? 왜 행복 강의를 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을 땐 강의도 안 돼요. 오늘 4시까지 나 월세 내야 되는데 오늘 나 몇 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풀어드리지 못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게끔 내가 즐거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결국 언제고 죽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내려놓는 것과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나 지금 행복할래 하고 선택하는 것과 그렇게 지금 1초가 쌓여서 1분이 되고 그 1분이 1시간, 1시간이 하루, 하루가 일주일 그렇게 한 달, 1년 그렇게 한 번에 일생이 되잖아요. 그러니 행복이 어쨌든 노력해서 쌓이다 보면 긍정적이고 해피한 컨텐츠가 많아지는 거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내 자존감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매 순간 행복하셔서
누구의 말이든 웃으면서 들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